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IP 윈도우스 소켓 프로그래밍 챕터 9 소켓 입출력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소켓 입출력 모델부터가 이제 실용적인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적으로서는 셀렉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한국에서 게임 서버를 만들 때 C++로 게임 서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IOCP 모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9장 이후에 다음 10장, 11장은 각각 셀렉터 모델을 사용한 채팅 서버, 11장이 그렇고 11장은 IOCP를 사용한 채팅 서버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코드를 대해서 코드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1장 혹은 12장 정도를 진행하면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IP 윈도우 소켓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9장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램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실 앞에도 다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부분, 특히 프로그래밍 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잘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소켓 입출력 모델인데 사실 이거는 윈도우스뿐만 아니고 뭐 대부분 리눅스하고도 그 비슷한 부분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블루킹 소켓이란 게 있고 소켓 입출력 모델 보면, 그리고 넘블루킹이란 게 있고, 그리고 IO 멀티플래시, 그리고 비동기 IO,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IO 멀티플래시는 가장 유명한 게 셀렉트죠. 셀렉트는 뭐 윈도우스나 맥이나 리눅스나 모든 대부분 OS에서 다 지원해주는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등기 IO에서는 윈도우에서는 이제 IOCP가 아주 유명한 입출력 모델이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C++로 소켓 게임 서버 만든다면 대부분 IOCP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아마 게임 서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켓 프로그램 학습할 때는 아마 대부분 IOCP를 아마 학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IOCP에 대한 관련 자료는 다른 기술과 다르게 제가 봤을 때는 영어보다 한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IOCP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떤 의미로 봐서 한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만들고 있었고, 요즘은 조금 줄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다 IOCP로 다 소켓 게임 서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IOCP 관련된 자료는 영어보다는 오히려 한글로 된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구글링으로 검색할 때 한글로 검색한다든가 혹은 네이버 쪽에 보면 옛날에 만들어놨던 많은 자료가 많습니다. IOCP는 예전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 뭐 그때와 지금은 큰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로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블로킹 소켓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가장 소켓 쓸 때 그냥 소켓은 바로 블로킹 모델이죠, 보면. 그리고 이 블로킹 소켓에다가 옵션가로 논블로킹으로 만드는 게 논블로킹 소켓이고, 근데 이제 블로킹 소켓이나 논블로킹을 사용하시면 단점이 많은 수의 접속을 쳐야 할 때는 어, 이제 스레드 같은 걸 사용해야 되는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IO 멀티플래싱이 셀렉터 같은 게 있죠. 셀렉터를 사용하면 하나의 스레드로도 다수의 소켓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셀렉터 같은 경우는 동기 IO이기 때문에, 또 셀렉터 모드의 어떤 단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고성능으로 하고 싶다면 윈도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비등기 IO를 해야 쓰는 편이 많은데, 윈도우스에서는 이 비등기 IO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IOC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능도 뭐 이렇게 따라가죠, 보면. 예, 블로킹 소켓이 제일 성능이 낮아지고, 비전기 IO가 제일 성능이 좋고, 근데 그만큼 난이도도 비전기 IO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예, 블로킹 소켓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어떤 뭐 소켓 API를 호출하면 그 API가 완료될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나야지만 이제 그 함수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에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어떤 처리를 할 때 소켓 API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API 함수가 완료가 안 되면 무한 대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넘블리킹 소켓이죠. 넘블리킹 소켓은 소켓 API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가 바로 완료가 가능하면 바로 그대로 완료되고, 그러니까 완료가 가능하면 그 결과값을 제대로 반환해주고, 완료를 할 수 없으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위에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리시브 함수를 호출했는데 대기를 계속 하다가 이 데이터가 실제 도착하면 그때 깨어나서 처리가 되고요. 논블로킹에서는 리시브 함수 호출해가지고 근데 현재 뭐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없을 때는 바로 반환값, 에러 값을 주는데 이 실제적인 에러는 아니죠. 에러 값을 주고 또 리시브 함수 또 호출하면 또 여전히 반환값을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리시브 호출 때 이때는 이제 데이터가 왔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블로킹과 논 블로킹의 차이고 그리고 IO 멀티플래싱은 뭐 그중에 셀렉터를 같은 거 사용하면 셀렉터 함수 호출을 사용해가지고 이벤트를 대기를 합니다. 어떤 내가 소켓 여러 소켓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소켓에 이벤트가 발생한 그 소켓을 알기 위해서 그 소켓 리스트를 이제 셀렉터 함수 호출 쪽에 넘겨주면 그 소켓 중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예, 대기에서 깨어나면서 어떤 소켓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IO 멀티플렉싱에 스레드를 사용하면 하나의 스레드로서 다수의 접속된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비동기 IO는 비동기나 IO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예약이군요. 중에 요청했을 때 그것도 요청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에서 그 커널에서 우리가 IO 요청했던 것들 처리를 하고 있다가 그 처리가 되면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완료 통지를 해주면 우리는 그 완료 통지에서 어떤 소켓에서 어떤 네트워크 이벤트가 완료된지를 보고 그 다음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IOCP 같은 거는 뒤에 조금 더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소켓 입출력 모델 선택 시 고려사항은 처리할 동시 정결수가 얼마큼 될지, 응답 시간이나 응답 시간 요구 사항이나 개발 복잡도, 리소스 사항류, 확장성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겠죠. 만약에 처리할 동시 정결수가 작으면 만약에 그게 하나라면 하나인 경우는 그냥 블러킹을 해도 되겠죠. 혹은 두 개라도 블러킹을 해가지고 뭐 그냥 쓰레도 만들어도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동시 접속되는 게 한 만 개 정도, 5천 개, 3천 개 되는 IOCP를 고려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동시 접속 수가 한 100 정도라면 또 셀렉터를 해서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처리할 동시 연결수나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4개의 모델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논블래킹 그 속해서 이제 뒤에 이 F 이 뒤에 보면 이 코드가 있는데 에코소브 코드가 있는데 이게 에코소브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그림으로 설명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소켓을 만들게 이게 좀 이 그림을 좀 확대하면 잘 보시겠지만 이 코드 보면 이 소켓 함수 호출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리슨 소켓을 이제 논블리킹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리슨 소켓은 이 리슨 소켓을 쓰는 데가 아마 엑스터 함수인데 엑스터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제 연결된 게 있으면 연결을 처리하고 연결된 게 없으면 또 아무 연결된 게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블리킹을 만들면 이제 소켓 함수를 무한 루프로 계속 호출해야 되죠. 호출해서 IO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IO가 있으면 IO를 처리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논 블리킹 소켓인데 무한 루프에서 어떤 소켓 함수를 호출을 해버리면 그 함수가 해결 완료될 때까지는 멈춰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무한 루프가 제대로. 그래서 이런 걸 처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연결 처리는 엑스트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예,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 연결된 게 있으면 성공이면 그 연결된 소켓을 소켓 모음으로 추가하고요. 실패이면 만약에 연결된 게 없어 그냥 무시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데이터 로지 또 리시버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이게 먼저 0보다 크면 데이터가 온 거고 예, 0이면 연결이 끊어진 거고 그게 아니고 우주 블럭이면 이거는 그냥 아무런 처리가 없다. 그러니까 IO 관련된 작업이 해야 될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 동작 실험을 리스너로 폴링을 해가지고 리스너 연결하면 뭐 연결이 발생하고 엑스가 성공하면 그걸 리스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시버 샌더 이 에코스이기 때문에 리시버 샌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점은 근데 계속 이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어떤 IO 이벤트가 뭐 리시버나 샌드나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물어봐야 되죠. 이건 언제 어찌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코드도 좀 복잡해 있겠죠. 계속 이게 올바르게 완료된 건지 처리가 IO가
처리가 된 건지 처리 안 된 건지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약간 방식은 좀 셀렉터보다는 좀 우아하지 않지만 예, 싱글 스레드도 모든 소켓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죠. 예, 엑스터로 만약에 연결된 이 리스 소켓을 만약에 벡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하이브를 해서 계속 그 연결된 소켓의 상태를 체크하면 되겠죠. 대부분 체크하는 게 리시브겠죠. 리시브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가 왔는지 보고 왔으면 처리하고 안 왔으면 그냥 넘어가고. 예, 그래서 논블링킹 소켓을 해가지고 다수의 소켓을 하나의 스레드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뒤에 소개할 스레드가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그림을 좀 이해하시고 이 코드를 보시면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초기화, 소켓 초기화하는 거죠. 윈소 초기화하고 리선 소켓을 만들고 그 리선 소켓을 논블로킹으로 만들고 이 논블로킹을 만드는 이유는 요 밑에서 이게 엑스트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서 무한대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처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런 함수를 호출해서 이 서버가 끝날 때까지 요거는 계속 이 하이문 작업을 계속하죠. 그래서 하이문 안에는 언제나 첫 번째는 접속을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엑스트 함수를 초해서 물어보고 그게 만약에 예, 이 인밸리드 소켓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켓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면 소켓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발생했으면 그 연결된 이 소켓을 또 논블로킹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하고 만약에 어, 엑스트 함수의 반환값이 인발리드 소켓이면 즉 연결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서 엑스트에서 연결된 소켓은 다 이게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벡터에 다 이렇게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이 클라이언트 소켓에 있는 벡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쭉 일주합니다. 여기서는 계속 일주해가지고 다 리시브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리시브 데이터 그러니까 바이트 리시브도 즉 리시브에서 반환값이 이제 받은 데이터의 숫자 그 크기인데 그 크기가 0이면 데이터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온 것을 다시 에코 서버기 때문에 샌더스 보내줘야 되겠죠. 그걸 하고 이게 0이면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반환값이 0이면 리시브했을 때 반환값이 0이면 연결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 처리하고 벡터에서 그 소켓을 지워야 되겠죠. 지우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0보다 큰 것도 아니고 0도 아니면 이거는 에러 발생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체크해서 우주 불력이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처리가 그러니까 IO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 그 리시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낸 것이죠. 그때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근데 에러 값이 우주 불력이 아니면 진짜 이건 에러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에러가 무엇인지 알고 또 크루즈 속에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노블레킹 에코 서버선 이니트라이저 초기화 부분 런 네, 이 두 개만 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셀렉터 보드 사실 앞에 있던 이제 뭐 블로킹이나 노블레킹은 다수의 연결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적합한 모델은 아니고요. 다수의 연결을 처리할 때 적합한 모델로 셀렉터 모델이 좀 실용적인 그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터는 윈도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리눅스나 맥 대부분 OS 대부분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셀렉터 모드는 소켓을 준비하고 어떤 소켓을 준비하는 건 뭐 리슨 소켓이나 하면 연결된 소켓 그것들을 FD셋이라는 데로 담아놓고요. FD셋 함수를 통해서 담아놓고 그거를 셀렉터 함수를 호출하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FD셋 중에서 이게 이제 소켓 번호가 이게 있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리드 이벤트를 조사. 여기에 있는 소켓의 하이트 이벤트, 저 샌드 이벤트 조사. 그리고 뭔가 에러가 발생했는지 조사. 이렇게 조사 이렇게 넣으시면 이후에 요 중에서 뭔가 하나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깨어나거든요. 보면 혹은 이 타임아웃이 있죠. 이게 이 타임아웃으로 셀렉트 하면서 깨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벤트가 다 발생하지 않고 타임아웃도 무한대라면 셀렉트를 한번 호출하면 그 상태로 계속 무한대기에 빠지고요. 그러나 만약에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이벤트가 발생하면 깨어나고 혹은 아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임아웃 내가 만약에 1초라고 했으면 1초가 지나면 무조건 셀렉트 함수는 깨어납니다. 보면 예 그래서 셀렉트 함수를 호출하면 대기 상태 들어갔다가 대기에서 깨어나면 타임아웃 아니면 네트워크 이벤트 발생인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켓들을 체크해서 그에 대한 리시브 쪽에 만약에 체킹된 거 있으면 리시브 처리하면 되고 라이트 이건 이제 샌드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대부분 아마 이것들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자료행인데 여기에 이제 소켓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벤트를 감지하고 싶은 소켓을. 그래서 그 등록할 때 요런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 밑에 이제 셀렉트를 사용한 서버에 대한 코드인데 그거에 대한 좀 코드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부분 나누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예,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연결 이제 초기화가 다 끝나면 네트워크적 부분 봤을 때는 셀렉트 함수는 셀렉트 API를 쓸 때는 셀렉트 함수를 계속 호출해서 각 내가 이제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을 알고 싶은 그 소켓에 대한 처리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엑스트 함수 호출해 가지고 예, 요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으면 요거 이제 엑스트 처리하면 되겠죠 보면.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셀렉트 함수에서 이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한 그 소켓이 만약에 리슨 소켓이면 리슨 소켓은 접속 말고는 일어날 이벤트가 없죠. 그래서 엑스트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리드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뭔가 데이터가 온 거거든요. 그럼 리시브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됩니다. 즉 1번 소켓에 만약에 리드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리시브 함수를 무조건 호출이 완료되게 돼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하면 되고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리시브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 값이 0이면 이거는 이제 앞에 노블리키랑 똑같거든요. 언제나 리시브 함수 호출해서 그 값이 0이면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끊어진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이제 그 소켓에서 이벤트 조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ft 클리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시나리오 요런 되고 그래서 셀렉트도 단일 스레드도 모든 클리언트를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예, 셀렉터가 준비된 소켓만 반환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노블리킹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 보면 이 셀렉터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64개의 소켓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오래된 이야기고요. 요즘 24개 이상의 훨씬 더 많은 OS의 그 머신에 리소스만 제고 잘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소켓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흐르면 초기화가 스타트하고 소켓 생성하고 반전하고 리슨 이거는 뭘 해도 동일하겠죠 보면 그래서 리슨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풀을 통해서 이제 셀렉트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통해서 내가 이벤트를 감지하고 있는 소켓에 대해서 감시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거 맞는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트 부분 아까 뭐 사실 노블리킹하고 비슷하죠 보면 이것도 예, 하시다가 이제 이것도 런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이 마스터 셋이라는 이게 이제 리드 이벤트 쪽하고 마스터 셋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감지하고 싶은 모든 소켓들을 다 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발생하면 여기에 추가해야 되고 연결이 끊어지면 여기서 빼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셀렉트 함수를 통해서 이 마스터 셋이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감지하고 싶은 소켓의 모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리드셋이랑 FT셋의 자료에 복사를 시키고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리드 이벤트만 지금 감지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널 다 넣었잖아요. 이것도 널 넣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에 느리기 때문에 무한되고요.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없고 예, 어떤 리드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까지는 계속 무한대로 들어가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켓에 이런 게 너무 이거 뭐 이제 셀렉트 함수 실패고요 보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소켓 이 에러가 아니고 이 카운트 수가 0보다 크면 이제 FD를 참여자 와서 이 소켓이 리선 소켓이죠. 만약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리선 소켓이면 리선 소켓 하나밖에 없거든요. 엑스트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엑스트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엑스트 처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새로 연결이 된 소켓은 또 계속 이벤트를 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마스터 셋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터 셋에. 그리고 반대로 이게 끝에 보면 이게 연결이 끊어진 건데, 예, 연결이 끊어진 거는 0이죠. 예, 연결이 끊어진 경우는 다시 여기서 빼야 되거든요. 보면 빼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0보다 큰 거는 실제 데이터가 온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에코 서버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샌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함수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이렇게 이 부분. 예.
코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셀렉터라는 게 어떻게 네트워크 소켓들의 이벤트를 감지하고 네트워크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코드를 천천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셀렉터 모드의 장점은 구현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단일 스레드로 여러 클라이언트 처리를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소켓 수가 많아지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요. 이건 이제 FD 셋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배열로 쭉 접근하기 때문에 연결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24 소켓만 처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디폴트 24라는 거지 크기는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현재는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연결에 접촉하지 않을 때 이것도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대규모란 게 연결 숫자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500이나 제가 봐서 1000 이하 정도는 충분히 셀렉터도 가능하고요. 보면 이거보다 더 높은 연결 연결수를 처리할 때는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눅스나 기본 64 리눅스는 1024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런 방식에 의해서 크기를 내가 마음대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원하는 크기만큼은 증가해서 접속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10부부 소켓 서버로 게임 서버를 만든다면 이제 비동기 IO CPU를 쓰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동기 IO와 비동기 IO 차이를 알려주고요. 비동기 IO는 언제나 예약이거든요. 예약. 어떤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백그라운드로 커널 쪽으로 처리 요청이 넘어가서 커널 쪽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내가 요청했던 IO 처리 그 IO 요청 처리가 다 끝나면 이제 콜백 처리를 알려줍니다. 뭐 IOCP 같은 경우는 큐에 완료된 항목을 넣어줘서 알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비동기 IO를 내가 직접 프로그래밍적으로 한다면 콜백 처리 같은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동기 IO는 IO 요청을 하면 즉시 바로 반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로 여기서 처리할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내가 나의 로직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O 요청을 하면 커널 쪽으로 IO 작업이 넘어가서 커널에서 IO 작업을 했다가 그게 다 되면 저희 쪽으로 알림 콜뱅이나 이벤트로 알려줘서 그 IO 작업의 다음 처리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콜백 기반 IO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거 비동기 IO를 실생활에 비교한 다이어그램인데 이걸 좀 보시면 좀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블루킹 알리면 고객이 사장한테 피자 한 판 주세요 하면 예, 사장이 이제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려서 하고 고객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내 피자가 완성될 때까지 내 자리에 떠나지도 못하고 다리를 할 수 없죠. 계속 사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완성된 피자를 받을 때까지. 여기 블루킹 IO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블루킹 IO 같은 경우는 피자 한 판 주세요 하고 사장님이나 혹은 직원이 내 RFP 나오고 자리에 갔다가 또 와서 또 직원한테 내 피자 다 됐나요? 또 물어보고 아직이라면 또 제자리에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물어보고 또 다시 물어봐서 이번에 완성되면 이제 피자를 발악하겠죠. 이게 논블루킹이죠. 논블루킹은 됐는지 계속 물어봐야 되죠. 이게 논블루킹이고요. 예, 셀렉터나 풀은 좀 웨이트가 있는 스토리한 거 보기죠. 내가 주문 요청해가지고 내가 한 게 되면 웨이트 아까 보면 아까 셀렉터 한번 써갖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웨이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요청한 요리 혹은 피자를 받아가면 되겠죠 보면. 예. 그리고 비등기 아이오는 이제 이게 IOCP죠. 여기 이제 셀렉터가 좀 차이인데 여기는 내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터 주문을 받아야 돼서 피자를 다 하고 저는 자리에 있으면 제 자리에 직원이나 혹은 여기는 지금 로봇 그림인데 로봇가 피자를 갖다 줍니다 보면 이게 동기 아이오고 비동기 아이오 좀 차이인데 동기 아이오는 내가 지금 알기를 원하는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에서야 그 동기 아이오 작업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비동기 아이오는 그게 아니고 아까 앞에 잠깐 IOCP 비동기 아이오 설명도 있지만 내가 요청을 하면 그 작업을 다 백그라운드에서 커널에서 작업을 다 하고요. 내가 그 완료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게 또 다시 뭐 리시버나 샌드 같은 거 네트워크 API를 호출할 필요 없죠.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보면.
고기에 5분인데 요 설명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셀렉터 풀은 이것도 비동기 IOCP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셀렉터나 풀은 동기 IO고 IOCP는 비동기 IO인데 이 두 개 큰 차이가 예. 동기 IO는 내가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 요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끝났다고 누가 알려줘요. 그럼 제가 가서 피자를 받아와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피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 자리에 피자를 먹을 수 있고 비둔기 아니면 내가 피자를 요청하면 내가 이제 딴 그 내 자리에서 이제 올 때까지 딴 일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피자가 완성되면 내 자리에 피자가 갖다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비동기 IO죠 보면. 그래서 성능적으로 비동기 IO가 동기 IO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네. 좀 더 실생활에 비유한 거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블러킹, 블러킹, 동기 IO, 비동기 IO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뭐 당연하게 성능은 이렇게 주로 차이 나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보면. 예. IOCP는 이제 이 줄임말이고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고성능 비등기 IO 모델이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비등기 IO는 요즘은 IOCP만 있는 게 아니고 레지스티드 IO라 해서 RIO 줄여서 RIO로 가는데 RIO도 또 있습니다. RIO가 성능적인 면 비교해 보자면 IOCP보다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좀 더 좋은데 RIO는 진짜 아직 그 네트워크 버그가 아주 극심한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해야지 IOCP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IOCP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레지스터 IO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만드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아주 고부하 상태, 그러니까 패킷을 주고받는 빈도가 아주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RIO를 쓰시면 좋고요. 근데 그게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뭐 보통 IOCP만으로 대부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 대체적으로 10부트로 소켓 서버 만드시면 IOCP를 많이 쓰고 계실 거고요. 근데 간혹 아주 고성능 게임을 만드는 네트워크적으로라든지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경우는 레지스트 IO, 즉 RIO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ICP는 완료 기반이고 커널 레벨 Q에 통해서 이제 이 완료 요청과 처리가 알 수 있고요. 보면 그 워커 스레드 풀에서 제한된 수의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동작 원리는 IO 요청을 하고 백그라운드 뭔가 처리하다가 컴프레션 큐 통해서 완료를 통지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완료를 컴프레션 큐에 넣어주고 커널이 그럼 우리 쪽에서는 객큐 컴프레셔널 함수를 통해서 완료된 IO를 알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또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면 됩니다. 일단 성능면으로 뭐 셀렉터보다 훨씬 더 낫고요. 많은 수의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때는 그리고 이 커널 쪽에서 작업이 커널 최적화가 되겠죠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요 보면 그리고 뭐 메모리 효율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예. 뭐 단점이 완전 음질은 없죠. 일단 IOCP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서버를 만들면 이거는 리눅스에는 돌아가지 않죠. IOCP는 리눅스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섞였던 셀렉터 같은 경우는 아까 리눅스에 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셀렉터를 함수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만드시면 윈도우나 리눅스 양쪽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 만들기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몇몇 함수만 조금씩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IOCP를 쓰면 그건 리눅스에서 아예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현이 아예 셀렉터보다 당연히 좀 복잡하죠. 비동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기 특성상 디버깅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적은 연결소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바로바로 처리 못하니까. 예. 그리고 뭐 커스레더스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좀 더 IOCP 관련된 글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뭐 스레드에서 여기 있는 특히 이 부분 한번 좀 잘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 AI 쪽에 물어보신다든가 한번 구글링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면접 같은 거 보실 때 IOCP 관련된 면접 보면 대부분 뭐 IOCP 비동기 IO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한다든가 면접관이 그리고 IOCP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라든가 IOCP가 왜 좋은지 설명하라든가 그런 질문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 통해서 그런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에 또 답변을 어떻게 할지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고정돼서 이런 거 풀고 요거 이제
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IUCP는 꽤 좋고요. 그림도 괜찮아요 보면. 예. 이게 이제 객큐 컴프레션 이게 뭐냐면 이 스레드가 객큐 컴프레션들을 여러 스레드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스레드에서 여기서 뭔가 반환가에 발생하면 우리가 요청 IO 요청이 완료된 거죠. 그래서 그걸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객큐 컴프레스를 하나의 스레드가 아닌 복수의 스레드로 이 처리를 하고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료된 걸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커널이라고 보시면 커널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널에서는 어떤 작업이 완료되면 이게 완료 통지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완료 통지 여기 커널 쪽이겠죠. 여기에서 이 ICP Q에 넣어주시면 우리는 getQ 컴플렉션 함수를 호출해서 Q에서 완료된 걸 빼와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IO 컴플렉션 함수를 호출하면 ICP 객체라는 게 생성되고 이거 관련된 Q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비동기 함수를 호출하면 거기에 이제 예약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이 이게 끝난 걸 끝났은 걸 알게 되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쪽 셀에 대해서는 getQ 컴플레이션 함수로 계속 호출하고 있어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IO가 완료된 게 없으면 무한 대기로 빠지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도 그 뒤에 시간을 주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깨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IO 완료 처리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조금 나왔죠. 뭐 당연히 뭐 IUCP가 비동기 IO가 동기 IO보다 성능적으로 뛰어나죠. 그리고 IUCP 관련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API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IUCP 관련된 API는 이런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할 때 제일 처음에 IUCP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객Q 컴프레hension 함수를 이렇게 체크하는 또 스레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이제 연결이 발생하면 그럼 이 연결에 아까 앞에 우리가 만든 이 ICP 객체에 연결을 시켜줘야지 이제 거기에서 어떤 IO 작업을 커널 쪽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IO 작업이 끝났을 때 그걸 우리 쪽에 우리가 만든 ICP 큐에 넣어주겠죠 커널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엑셀트 함수 호출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엑셀트 함수를 호출한 이후에 이 함수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새로 연결된 소켓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넣어서 이게 아까 앞에 만든 거죠. 우리가 요 앞에 만든 이거. 네. 그래서 ICP 핸들과 소켓을 create IO combination port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리시버 샌드 같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이 IO 이 비등기 IO 함수거든요. 여기 통해서 비등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샌드 요청, 이것도 샌드 요청하고 지금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데 보면 다 설명이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샌드와 이게 WA 리시버는 그러니까 읽기 리시브용 IO 비동기 IO를 요청한 거고 샌드용 비등기 IO를 요청한 거고 내가 요청한 게 완료된지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getQ 컴플레이션 함수를 호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크 스레더에서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등기 IO가 우리가 요청했던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레드보다는 복수의 스레드 처리하는 게 더 빠르게 처리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getQ 컴프레셔 이 함수를 한 개의 스레드가 호출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복수 개의 스레드가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그림으로 돼 있어서 이거 누르시면 잠시만요. 세트에서 네,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getQ 컴프레션 중에서 어떤 이 IO가 리시브인지 샌드인지 하여튼 그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는. 그리고 특히 리시버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샌드는 내가 언제 샌드 함수를 호출해야 될지 알죠. 내가 보내야 될 때
호출하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야 될 때. 근데 리시브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뭐 당장 1초 후에 보냈지 10초 후에 보냈지. 그래서 비등기 IS에는 샌드 함수는 리시브 함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리시브는 무조건 호출하시고, 근데 리시브는 두 번 호출할 필요는 없겠죠. 예. 순차적으로 우리가 패킷을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리시브 함수를 무조건 호출하고, 이 우리가 호출한 게 만약에 완료가 되면 리시브 이미 내가 그 호출할 때 어떤 버퍼를 적용해 놓고 그 버퍼에 이미 데이터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리시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리시브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그 해당 소켓에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할 때 대부분 이제 박경 이벤트인데 이제 박경 이벤트가 실제 데이터가 왔을 때도 포함되지만 연결이 끊어졌을 때도 그게 바퀴 이벤트 리시브 이벤트를 또 알 수 있죠 제가. 그래서 포스트 리시브를 무조건 호출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엑스트도 비등기 함수가 있거든요. 엑스트 ES 이걸로 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버래피더 이 구조도 사용해야 되겠죠. IOC 사용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풀도 요즘 성능을 좀 높이려면 메모리 풀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겠죠 보면. 네, 그래서 메모리 풀 이제 이런 거다. 뭐 이제 이 클라이언트 인포로면서 새로운 연결이 발생할 때마다 그 연결의 세션 같은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재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OCP를 사용하면 스레드 간에 통신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큐 컴프레션을 통해서 우리가 완료된 이벤트는 실제 IO가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근데 IO 이벤트가 아닌 내가 이미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을 때 그때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벤트를 요 객체적으로 뭔가를 통제하시면 큐 컴플릿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래서 서레드 간 통신하실 때 우리 요걸 사용하시면 엄청 빠르게 서레드 간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CP 기반 에코 서버가 이제 밑에 서버인데 그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좀 나누어서 있으니까 요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 핵심 함수, 요 함수들을 위주로 쭉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코드들은 지금 한 파일 하나의 코드가 쭉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은 코드는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저희 코드에 보면 이 코드스라는 데 가보면 퍼스트 IOCP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코드를 이렇게 좀 파일로 나눴거든요. 헤더 파일 CPP하고 메인 함수하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책에 글에서는 그냥 전체 하나로 된 코드를 보시고 실제적으로 좀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행해보고 이렇게 실 때는 제가 만들었던 이 퍼스트 IOCP 이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퍼스트 IOCP 이건 동일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이거는 그냥 파일 하나에 코드가 쭉 다 있는 거고 저거는 헤더 파일, 12비 파일로 나눠진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석도 많이 다 달라져 있으니까 이 주석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ICP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긴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뭐 함수를 하나 호출할 때 초기에 해야 될 게 많아서 긴 거지. 그거 사실 빼면 코드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CP는 뭐 가장 큰 장점은 매우 높은 확장성과 성능 이거죠 보면. 단점은 구현이 그러니까 셀렉트에 비해서 복잡하고요. 윈도우 플랫폼만 돼야 된다는 게 있고 복잡하니까 디버깅이 상당히 좀 힘들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IOCP는 제가 그렇게 깊게는 안 다루는데, 그러니까 IOCP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좀 학습하고 싶으면 제가 예전에 기더브에 보면 단계별로 IOCP를 학습하는 걸 제가 기더브의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 실습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간단한 프로그램부터 좀 채팅 서버까지 쭉 단계별로 ICP를 사용해서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된 제가 설명한 거 제 유튜브 다른 데 있고요 보면 학습 가이드나 혹은 DB위키로 만든 거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OCP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여기 있는 이 글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이걸로 좀 부족하시면 혹은 부족하지 않더라도 한번 꼭 한번 이게 제가 만든 기더브에는
단계별로 배우는 ICP 이 부분 꼭 통해서 IOCP를 좀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이게 꽤 뭐 중요하고 코드도 좀 와서 설명이 다른 것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챕터 9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꼼꼼하게 잘 보시고 예, 실제 코드도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들어 보면서 실제 실행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 문서에 있는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AI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얻어서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AI한테 계속 질문해서 꼭 잘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